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2단원 전자기하의 두 번째 소단원인 정자기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자기 포텐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기에서 공간의 전류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면 전류가 있는 프라임 좌표로부터 임의의 위치 R 벡터까지 상대 위치 라지 R 벡터를 잡아서 R 벡터 지점에 생기는 자기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기장식을 구성하는 라지 R 제곱분의 라지 R 햇이 라지 R분의 1의 그레디언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식을 부분적분해서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는데요. 공간에 대한 미분인 델 연산자는 프라임 적분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0이 되고 첫 번째 항은 델 연산자를 앞으로 빼내서 어떤 벡터 함수의 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벡터 함수 A를 마그네틱 포텐셜, 자기 포텐셜이라 부르는데요. 미분 연산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기장을 결정하는 A는 스칼라 함수 C의 그레디언트만큼의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컬이 0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도 이런 복잡한 적분 상수가 없어지는 포텐셜을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스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포텐셜을 0으로 잡게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까지가 마그네틱 포텐셜의 수학적 표현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되려면 전류 밀도 역시 유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류 밀도와 상대 위치를 적분해서 위치 R에서의 마그네틱 포텐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포텐셜은 스칼라 함수는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주는 개념이죠. 계산만 해도 단순히 전류를 적분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컬을 취하면 모든 공간에서의 자기장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 포텐셜의 다이버전스도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분 내부는 벡터 항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첫 번째 항은 소스 전류를 대상 위치로 미분했으니까 0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이렇게만 보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선전류 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폐적분한 거는 유한한 소스로 이루어진 전류가 정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폐회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식은 회전 정리를 한번 사용해서 컬 연산으로 바꾸고 여기에 대상 미분 역시 R에 관한 미분이니까 소스 미분으로 바꾸면서 부호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레디언트의 컬이니까 0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정의한 벡터 포텐셜의 발사는 모든 공간에서 0이 됩니다. 자기장의 발사는 자하가 없기 때문에 0이었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도 자기장 자체가 어떤 벡터 함수의 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자기장의 회전은 전류 밀도가 결정했었습니다. 이 식을 자기장 대신에 자기 포텐셜로 표현하면 벡터 항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되고요. 여기서 A의 발산이 0이기 때문에 이런 포화송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장에서와 비슷하게 이번엔 벡터 함수의 라플라시안이 전류 밀도에 관계하죠. 이 식을 직접 풀어서 전하 밀도를 가지고 공간의 자기 포텐셜을 바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하성 방정식 역시 자기 포텐셜을 직접 미분해봐도 위치분의 1의 라플라시안이 델타 함수이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포텐셜을 이용해서 자속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속은 특정한 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양이었는데요. 자기장 대신 자기 포텐셜로 표현해보면 해당 면을 회전정류로 감싸는 회로 dr 경로를 잡아서 자기 포텐셜의 회로적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먼저 자기 포텐셜의 자유도에 대한 예시를 다루겠습니다. 공간에 지축으로 일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이 자기장을 결정하는 자기 포텐셜을 구하려면 컬이 자기장이 되는 벡터를 찾으면 되겠죠. 이 방정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겠지만 일단 원통 좌표계에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장이 형성된 모습이 지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자기 포텐셜의 성분도 phi 미분과 g 미분에 대해서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s에 대해서 미분하는 식 두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자기 포텐셜의 발산이 0이기 때문에 s 성분의 s에 대한 미분도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포텐셜의 S 성분과 G 성분은 상수가 되고요. phi 성분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적분 상수는 유한한 결과를 위해서 0으로 뒀습니다. 이 결과를 전부 종합하면 자기 포텐셜은 phi 성분만 존재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컬이 0인 어떤 벡터 C를 더해도 컬이 B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물론 지금 구한 자기 포텐셜, 즉 C 벡터가 0인 포텐셜을 공간에 그려보면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해서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과 똑같은 장을 만드는 자기 포텐셜은 무한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장도 왼쪽 포텐셜과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죠.
두 장의 차이를 본다면 C 벡터가 이런 형태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 형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전위가 상수만큼의 자유도가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벡터 포텐셜은 좀 더 복잡한 함수 형태로 자유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장을 만드는 포텐셜 사이의 변환을 게이지 변환이라 부르는데요. 전자기장은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불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전자기 유도 단원에서 좀 더 일반화 시킬게요. 이제 자기장에서 계산했던 무한 직선 전류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선 도선이 있는 축을 지축으로 잡는 원통 좌표계를 쓰면 모든 지축 위에 선전류 소스 IDG가 있을 거고, 대상 위치 S축 위에 한 점에 만드는 자기장은 이 적분식에 위치들과 소스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었죠. 지금은 자기 포텐셜을 구할 거니까 여기에 대상 위치와 소스 위치 그리고 소스 전류를 대입하겠습니다. 적분식을 풀기 위해서 G'을 S 탄젠트 세타 프라임으로 치환할 건데요. 이 적분은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가 되는 이유는 전류 소스가 무한히 있기 때문이죠. 무한 평면판에서 전위가 발산했던 U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무한 소스가 아니게 길이가 2L인 유한한 도선을 잡아보면 적분 범위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가 되고, 이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죠. 자기 포텐셜을 구했으니까 컬을 취해서 자기장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도선의 길이 L을 다시 무한대로 키워보면 무한 직선 도선의 결과를 그대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직선 도선의 벡터 포텐셜이지만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뽀아송 방정식으로 표현된 벡터 포텐셜을 직접 계산해 볼게요. 일단 모든 공간에 전류가 없기 때문에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원통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모든 소스와 장이 G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파이나 G에 대한 미분은 전부 사라질 거고요. S에 대한 미분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는 로그 함수죠. CD는 적분 상수입니다. 여기서 포텐셜을 결정할 소스가 모두 G축 방향이기 때문에 G성분 외에는 모든 적분 상수가 0이 되고 G성분만 로그 함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S0는 적분 상수 D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도입한 상수인데요. 포텐셜의 G성분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로그 함수로 줄어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히 먼 곳도 0으로 정할 수도 없고, 도선이 있는 지점은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라서 경계 조건을 정할 수가 없죠. 그냥 적당한 S0에서 0으로 두고 곡선의 기울기가 자기장이 되도록 정한 겁니다. 이번에는 무한평면판에 균일한 면전류가 흐르는 경우입니다. 자기장 단원과 똑같이 면전류 K는 Y축 방향을 향하도록 좌표계를 잡고, 대상 위치는 G축, 소스 위치는 XY 평면 위의 지점입니다. 그러면 벡터 포텐셜은 면전류를 포함한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상 위치와 소스 위치 그리고 적분 범위를 넣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제 S'을 G 탄젠트 세타 프라임으로 치환하면 적분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적분 결과는 시컨트 함수기 때문에 적분의 윗끝을 넣었을 때 무한대가 됩니다. 당연히 소스가 무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반지름이 R이 되는 원판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최대 각도 알파까지만 적분해주면 되고, 이 적분은 유한한 결과를 주죠. 만약 여기서 자기장을 구하고 싶다면 벡터 포텐셜의 컬을 취하면 됩니다. 이 결과는 반지름 R까지 전류 소스만 생각했던 거고, 무한 평면판이 되면 자기장 단원에서 계산했던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발산하지 않는 유한한 전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제는 고리 전류겠죠. 고리의 반지름은 라지 R이고 고리의 I'의 전류가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전류 소스가 원통 대칭이기 때문에 원통 좌표계를 잡고 자기 포텐셜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소스는 RS 햇 위치에 있고요. 소스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상 위치는 G축의 대칭 소스이기 때문에 XG 평면 위에 한 점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모든 공간에 자기 포텐셜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선전류에 의한 벡터 포텐셜 적분식을 실행하면 됩니다. 대상 위치랑 소스 위치 그리고 소스 좌표의 적분 범위를 지정해 줄게요. 여기서 phi 방향 벡터도 직교 좌표 성분으로 바꾸면 x 성분인 sin phi는 phi에 대한 적분에 의해서 0이 되고요. y 성분의 cosine phi는 분모에 있는 cosine phi 항 때문에 0이 되지 않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적분 계산을 위해서 파이를 2세타 플러스 파이로 치환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K는 타원 적분의 이심률, 이센트리시티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이 적분은 정형화된 타원 함수 적분이고요. 여기서 사용된 라지 K와 라지 E는 각각 제1차, 제2차 타원 함수입니다. 우리는 x 좌표에 대한 자기 포텐셜을 구하긴 했지만 공간이 지축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x는 사실 원통 좌표계의 축으로부터 거리 좌표 s를 구한 것과 동일합니다. 즉 링 전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 포텐셜은 모두 phi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죠. k도 s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자기 포텐셜의 컬을 취하는 것으로 모든 위치의 자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요. 계산 과정은 꽤 복잡해서 결과만 쓰면 이렇게 됩니다. 시계 형태가 이게 뭔가 싶지만 첫 번째 차시에서 구했던 S가 0일 때, 즉 지축 위에서의 자기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가 0이면 K가 0이 되고요. 이때 타원 함수는 모두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S축 성분은 0이 되고요. G축 성분만 남게 되는데요. 이 식도 S분의 K제곱이 이렇게 수렴한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첫 번째 차시에서 유도했던 G축에서의 자기장을 정확히 보여주죠. 타운 함수가 직관적이지 않아서 매트랩으로 고리 도선이 만드는 공간의 자기 포텐셜을 그려봤습니다. 반지름이 1인 고리로 코딩했기 때문에 전류가 있는 지점의 벡터 포텐셜이 가장 크고 전류로부터 멀어지면 그 크기가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자기 포텐셜의 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화살표 하나하나에 오른손으로 감는 방향으로 그 크기가 자기 포텐셜에 비례하도록 벡터가 형성되죠. 고리 도선 근처에서 자기장이 가장 강하고 고리 내부에서는 지축 방향으로 올라가서 고리 외부로 내려와 자기력선이 연결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지축을 축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통면에 면전류 K가 방위각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촘촘한 코일에 전류 I가 흐른다면 이 K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시에서도 다뤘던 예제지만 유한한 경우는 지축 위에서만 계산할 수 있었고요. 일반적인 공간에서의 해석적인 계산은 불가능해서 무한한 경우만 다루겠습니다. 사실 자기장 단원에서는 무한 솔레노이드가 가장 중요한 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한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내부와 외부의 자기장이 이런 형태라는 걸 공부했었죠. 일단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 포텐셜을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포텐셜의 컬은 원통 좌표계에서 이런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소스가 지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파이와 g에 대한 미분은 항상 0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S에 대한 미분항만 남게 되는데요. 코일 안쪽의 자기장은 G축 성분만 있기 때문에 파이축 성분 계산은 0이고요. G축 성분에 대한 계산은 뮤제로 K'이 됩니다. 그리고 코일 바깥쪽 자기장은 모든 성분의 계산이 0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자기 포텐셜의 S 성분은 포텐셜이 발산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S에 대한 미분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코일의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지축 성분은 상수가 되고요. 파이 성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CD 프라임은 적분 상수들입니다. 일단 지축 성분인 상수 C들은 포텐셜의 특성상 나타나는 상수인데요. 코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곳에 포텐셜을 0으로 두려면 자동으로 0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지축상에서의 포텐셜은 모든 전류 소스의 위치가 완벽히 대칭이기 때문에 무한 솔레노이드의 경우에 명백히 0이 되어야 하죠. 따라서 D가 0이 되어야 하고요. 곧바로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 포텐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포텐셜은 경계에서 연속으로 잡기 때문에 D'을 적절히 결정해주면 바깥쪽에서의 자기 포텐셜도 얻을 수 있죠. 물론 컬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소스와 자기장이 대칭이기 때문에 자기선속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링 전류는 무조건 파이 성분의 자기 포텐셜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의 합도 역시 파이 방향의 포텐셜만 남아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지름 S인 고리를 잡아서 적분 계산을 할 건데요. 우변은 방위각 방향으로 적분했을 때 항상 2πs의 포텐셜의 파이 성분의 곱으로 나타나고 이걸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코일 내부에서는 일정한 자기장이 잡은 반지름의 면적에 비례해서 증가할 거고요. 코일 외부에서는 파이r 제곱으로 결정될 겁니다. 이걸 풀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기장의 지성분과 자기 포텐셜의 파이 성분을 축으로부터 거리 S에 관한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기장은 솔레노이드의 반지름 R까지만 존재하고 외부에서는 0인데요. 자기 포텐셜은 반지름 R까지는 일정하게 커지다가 외부에서는 S에 반비례하게 되죠. 실제로 무한 솔레노이드의 외부에서 자기장은 없지만 자기 포텐셜은 존재하게 되는데요. 고전 전자기학에서 자기 포텐셜은 자기장을 편하게 계산시켜주는 수학적 도구일 뿐이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자기장이 없는 공간에서도 자기 포텐셜에 의한 파동함수의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장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물리량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이 아라노브 봄 효과인데요. 레벨 4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전류 밀도의 분포를 알고 있을 때 공간에 형성되는 자기장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미분형으로 표현하면 자기장의 다이버전스는 0이고요. 자기장의 컬이 전류 밀도를 결정했었죠. 자기장의 다이버전스가 0이기 때문에 자기장을 결정하는 벡터 함수인 자기 포텐셜 A를 정의할 수 있었고요. 이 자기 포텐셜의 컬을 취해서 자기장을 얻을 수도 있죠. 앙페르 법칙에 자기 포텐셜을 대입하면은 포아송 방정식도 얻게 되고 무한직선 전류에서 이 식을 직접 풀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을 결정하는 자기 포텐셜 사이에는 이런 게이지 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위의 특정 상수를 더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자기 포텐셜을 도입하면 자속의 표현도 자기 포텐셜의 선적분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고 이 식을 이용해서 자기 포텐셜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